조금은 순간적으로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제 네 번째가 5분을 줘야 되는데, 제가 다 바쁘신데, 그래도 토요일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정영 박사님을 모시고 IF라고 정보통신연구 기획평가, 정보통신연구 기획평가는 과학기술부 하나의 정부 초기에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요. 과기부에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기부 수행할 과제라든가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도 IHP의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김정인 PM은 여러 가지 보면 그 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로드맵을 그려있는데 몇 개 분야되어 있죠? 10개 정도 됩니다. 8개. 그 중에 큰 카테고리가 블록체인이고, 우리 김정인 PM님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의 전체 그림을 그리시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우리 블록체인 메타를 한 가지 저기 기획을 하는데, 제가 미용은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을 쪽집게 떼버려가지고 핀셋제라고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블록체인 디자인 캠퍼스 시국사업이 있어가지고 정부는 희한하게 또 용어만 같으면 중복이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같이 그게 또 많이 모아서 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인 교육은 제가 우리 이력서에 출연했는데 술자리 나오셨고 딱딱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게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금융 IT에서는 아마 제일 처음 100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강사장님의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다음 다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혹시 블록체인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블록체인이 워낙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새로운 기술이라서 아마 이해가 상당히 오해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일방적인 강의를 안 하고요. 하다 보면 질문들이 잘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 있으냐면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가상화폐부터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오늘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열정적으로 와주셨는데 제가 짧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요. 혹시나마 이 부산이 그래도 블록체인 특구잖아요. 특구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욕심이 잠깐이라도 생기실 수 있으면 이게 저 목표를 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하면 제가 이 IIT 중국에는 아주대학교에 있었는데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한 학기 동안 강의가 끝나지 않는 게 블록체인인데, 오늘 내가 블록체인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면 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좀 이야기해보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인터넷을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왜 나왔을까,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고민을 몇 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인터넷하고 뭔가 비슷한 그런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이 왜 성공했지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 성공을 위해서 인터넷이 어떤 걸 걸어왔나 해서 보니까 인터넷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최초로 만든 그게 넷스케이프예요. 넷스케이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마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도 투자하고 트위터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벤처 캐피탈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고 이 블록체인은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블록체인은 향후에 인터넷의 다음 세대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나간 투자의 기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어렵죠. 그러니까 정보의 인터넷이 지금의 인터넷이고 가치의 인터넷은 블록체인 가져오는 그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가치의 인터넷이 뭘까? 그렇게 가보면 블록체인 전문가로 토론해보면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를 고민해봤는데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특검 포스트에 인터뷰 기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이 뭐냐? 저는 블록체인은 정보를 공유해주는 인프라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준 거죠. 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끼리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인터넷이 나오고 이제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죠. 컴퓨터는. 온 세상의 컴퓨터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연결만 되면서 더 이상 가치가 없던 찰나에 블록체인이 나왔다. 이 가치가 뭐냐? 데이터를 옮겨주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는데 옮겨주지 못해요. 누군가 구글이 내 데이터를 다 가져가고 있고 페이스북이 내 데이터를 다 가져가 있고 내 데이터를 페이스북에서 네이버로 옮기고 싶다. 안 되는 거죠. 네. 옮기는 게 안 돼요. 왜? 나의 데이터의 소유권이 내게 아닌 거죠, 지금은. 네. 네. 이 수박 씨를 이렇게 방해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야구를 보시고 있어요. 갑자기. 야구를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하고 이야기가 이제 안 맞을 것 같아요. 저 고향이 부산에. 네, 저도 부산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식당에 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푸근한 사실 들리게 해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편했는데 야구 소리도 막 많이 제가 야구 때문에 옛날에 재수까지 했거든요. 야구가 프로 82년도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제가 야구를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80년대 야구를 딱 봤는데 말로 없는 치는 역전됐어요. 첫 게임에서. 그 MB 중용하고 하여튼 뭐 두산이가 붙었는데요. 9회 말 말로 없는 치가 MB 중용 역전무선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 네? 그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인생을 바뀌고 그다음부터 중얼만 되면 야구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3을 그냥 공부 안 하고 보내고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랬던 그 재수는 다시 부산에 나가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기회는 대학교 떨어진 기억밖에 없고요. 나를 합격시켜주는 건 종로학원입니다. 종로학원.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예, 야구도 옛날만큼은 안 보는데 옛날에 또 완전히 빠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블록체인을 하게 된 거는 아비대학교에 있었고 그 전에 은행에 있었어요. 은행에 있으면서 CISO라는 보안을 담당하는 임원을 맡았거든요. 그 보안을 담당하는 임원을 하면서 보안이라는 게 이게 외부에서 해킹이나 공격 안 받으면 굉장히 보호할 게 없고 해킹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또 보호할 게 없고 그래서 계속 보호할 게 없는 찰나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이게 암호화도 많이 쓰이고 보니까 보안하는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새로운 혁신이라는 이런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혁신. 혁신인 것 같아요. 인터넷 혁신하고 블록체인 혁신은 같은 혁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터넷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이동을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내한테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나오면 이 소유권을 내가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DID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DID? 신혼인증. 예? 신혼인증. 네, 맞습니다. 센터장님은 그 당상이 없는데. 네, DID라고 이제 나옵니다. DID가 뭐냐면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사설 인증서이 많은 건데 그 중에 강력하게 나오는 게 DID거든요. DID는
디스트리뷰티드 아이디예요. 분산 아이디고요. 블록체인은 분산 장부라고 해요.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고 해요. 제가 참 죄송한데 제가 책을 하나, 제 책이 있는데 오늘 책을 상품으로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애석하네. 알겠으면 퀴즈도 막 드릴 것 같은데 아무 퀴즈 못 드릴 것 같아요. 책 이름 알려주시면 제 책 이름은요. 착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사진입니다. 네. 또 그래서 그 책을 내고 제가 1년 뒤에 과기부로 들어갔는데 과기부 감독과장이 이 책에 나온 그런 이념은 개인 생각으로 좀 접어두시고 과기부의 철학에 맞게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착한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내가 다 잊어버렸거든요. 가상화폐 자체 죽자. 네. 근데 그 토큰 포스트라는 거 모르시죠? 여기 블록체인을 조금이라도 기사를 읽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네. 오늘 굉장히 대단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강의.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토큰 포스트라는 기자가 인터뷰 와가지고 제가 내일 얘기하는데 그때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앞으로 착한 가상화폐는 살려주고 정부가 ICO를 무조건 전면 경제하지 마시고 ICO를 훌륭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임기 말년이 되기 때문에 못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한 가상화폐는 다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블록체인은 DID를 내가 드린 이유는 지금은 내 정보를 다 은행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국민은행에 가서 로그인해가지고 연가입했는데 내가 신한은행도 관리에 있으면 내 정보를 또 나고 로그인해가 또 다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다시 삼성생명에 또 내가 보물 가지고 있으면 삼성생명에 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또 내 정보를 또 넣어야 돼. 주소,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또 넣어야 되고 굉장히 귀찮잖아요. 근데 DID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모바일 폰에 내가 저장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 이걸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되는 게 DID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DID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 보이는데 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저 선물이 없어서 센터장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한 10년? 10년? 굉장히 마음이 반대하시는데요. 인터넷 세상을 바꾸는데 30년 이상 걸렸어요. 인터넷이 몇 년 전에 나온 게 아세요? 30년 전에 30년? 땡. 50년. 네? 한 50년? 50년? 70년. 어우, 70년. 굉장히 앞서 나가시는데요. 70년이라는 이야기는 1950년이잖아요. 6.25 사태 때 인터넷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알파넷이 맞습니다. 알파넷. 알파넷이 몇 년도인가요? 자, 네? 5만원짜리 10권. 왜? 이제 마음껏 하세요. 오케이. 식사 거 5만원짜리. 제 친구가 더 비싼 건데. 제 친구 2만짜리거든요. 이거 5만짜리를 문제 하나로 날릴 수 없고, 최고 스코어인 사람한테 두 장인데? 네. 자,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알파넷이 나온 게 몇 년도입니까? 맞습니다. 70년. 예? 그래서 아까 70년도쯤이라고 해서 아까. 70년도예요? 79년 맞죠? 예, 60년. 오, 이거 두 장 같습니다. 우리 5만원 드렸어요. 예? 바로 알아서 아니세요. 드릴게요. 일단 마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69년이에요. 저도 이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보시면 식당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5만 건이 하나 남아있는 인터넷 검색 실력이 빠르신 분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69년에 나오고 나머지 한 장을 더 던져고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아마존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17년. 16년.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95년. 4년. 2000년에 오! 네. 94년. 이야. 와. 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주석이 이렇게 뭐라 쓰시다니. 자, 이제 상품권이 없다고 관심 가지지 마시고 또 우리 세상에 원래는 기대하시고 94년도요. 네. 인터넷이 69년도 93, 25년 있다가 인터넷 비즈니스가 제대로 된 놈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94년대 아마존이 돈을 벌었냐? 절대 못 벌었죠. 네. 아마존이 10년 동안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20년 동안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그러면 25년 더하기 40년, 45년이죠. 인터넷이 돈을 버는 회사라고 인정해주는 회사가 아마존이 나온 게 이제 45년 된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으로 그러면 돈 버는 회사 나오기는 얼마 걸리냐? 또한 40년 걸립니까? 그거는 이제 워낙 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40년 걸린다고 그러면 맞아줄 것 같고요. 20년은 해결을 봐야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온 게 2009년도거든요. 지금 11년 지났어요. 알게 모르게 11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년 안에 승부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토요일 날 개인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 오셨으니까 10년 안에 대박을 칠 블록체인을 준비하셔가지고 특히 부산은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부산 블록체인 특구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리고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 기업을 하시는 이 부산의 고향 기업이 블록체인에 빨리 종료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라도 건수를 올리시면 저는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블록체인에 비즈를 하셔야 되겠다는 이 눈빛이 좀 보일 때라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 더 이상 강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성공한 이유를 제가 막 혼자서 찾아봤어요. 아마존이 왜 성공했지? 그래서 막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아마존이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인터뷰한 97년도 기사 이때 자기가 계산을 한 3년밖에 안 됐죠. 근데 이게 똑똑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웹은 초기 단계 기술이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도망생이다. 자, 웹을 블록체인으로 바꾸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초기 단계 기술이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도망생이다. 절대 블록체인 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바꿔보겠다. 절대 하면 실패합니다. 지금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를 블록체인으로 효율하겠다. 뭐 이런 거 하면 다 실패해요. 지금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제가 볼 때 실패하는 가장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영상 CCTV를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기록하겠다. 블록체인 없으면 CCTV가 기록이 안 됩니까?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가는 거예요. 제프 베조스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다른 놈들이 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올렸어요. 그때 보면 온라인 식품 배달 서비스 웹페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DVD 식료품 배달하는 코스모닷컴도 있었고 브로드캐스트닷컴도 있고 다 날라갔죠. 근데 책 배달 서비스 물론 있었어요 여기. 근데 제프 베조스는 처음에 책만 했어요. 책만 해가지고 책은 다른 상품보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서점을 무시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상품인데 이 식료품 올린 것도 실패했고 식품 배달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는데 DVD 완전 망했죠. 했으면. 근데 책은 내가 본 희귀한 책은 살 수가 없는데 인터넷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서점들이 못하는 거, 전통 서점은 진열대가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책을 전시하지 못하고 인기 있는 잘 팔리는 책만 전시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은 무한대로 전시하는 거죠. 이걸 롱테일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롱테일 법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 롱테일 법칙에서 꼬리에 있는 거는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꾸준히 팔린다. 1년에 한 번이 팔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존이 성공하게 된 이걸 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돌아와야죠. 블록체인은 어떤 솔루션이냐? 탈중앙화 솔루션입니다. 그 중앙화 솔루션은 뭐고 탈중앙화 솔루션은 뭘까? 중앙화 솔루션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만들고 내 회사의 서버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중앙화되어 있는 거죠. 정부가 정부 전환센터에 서버를 두고 우리 정부가 행정을 하는 게 다 중앙화된 거예요. 구글이 자기 구글 서버를 두고 하는 게 중앙화된 거예요. 탈중앙화는 뭐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서버가 개인들이 다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상화폐 하시면 이제 쉬울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투자해 본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에만 투자하시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책으로만. 예? 책으로만. 책을 보셨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역시 상품권 가격을 자기 있습니다. 제가 잘 드린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런 거예요.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나설 때 미국, 패드, 혹은 뭐 영국, 영란은행 이런 데서 돈을 막 찍어야 된다. 자기 나라를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 그래서 우리가 찍어내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가상화폐고 이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중앙정부가 하는 걸 필요 없다 이렇게 부정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탈중앙화했다. 우리끼리 찍어내자, 우리끼리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우리끼리 찍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 혼자 찍어내면 나를 못 믿잖아요.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강의는 잘안 되는데 강사를 믿으셔야죠. 제가 찍어낸다, 안 믿는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전부 다 장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부를. 그러면 뭐 믿고 안 믿고 할 이유가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내가 왜 장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채굴하면 돈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채굴을 하면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돈 찍어내려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고 채굴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인 거죠. 그 채굴이 없으면 여기 있다가 다 나가실 거예요. 그냥 바쁜 일이 있어 갑니다. 근데 채굴하면서 내가 돈을 찍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한 2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돈을 찍어내봐야 밖에 있는 사람들 아무 상관도 없죠. 그렇게 비트코인 2009년 만들어지고 한 4, 5년 지났어요.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 만들어지고 나서 2년 있다가 누군가가 내가 10,000 비트코인 줄 테니까 피자 2판만 줄래? 하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3일 있다가 그래 피자 2판 줄 테니 10,000 비트코인 가져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10,000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냐? 2억입니다. 2억. 걔는 피자 2판을 2억으로 받아먹은 거죠. 그게 우리끼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돈이냐 그랬는데 일단 피자를 사 먹었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러면서 피자 사 먹을 수 있냐? 열심히 또 채굴해야 돼요. 그때는 경쟁이 별로 없어서 채굴하면 쉬웠어요. 20명끼리 경쟁하면 확률이 적어도 20분이 되면 되잖아요. 막 비트코인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 엄청 찍어냈어요. 그러다가 피자 2판도 사 먹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한 50명, 100명이 됐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나냐면 그 키프로스 금융사태라고 옛날에 그 서유럽의 금융사태가 났어요. 그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한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 올라가는 때 한번 광풍이 몰아쳤죠. 그 전까지는 뭐 1달러도 안 되는 거였는데 뭐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2017년도에는 17배 올라갔고요. 2013년도에는 80배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2013년도에 비트코인 알았다라고 샀으면 지금 우린 다 지금 하와이 나서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라 모르면 하와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배씩 올라가니까 2017년도에 막 너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ICO 금지해버려서 가상화폐를 이제 더 이상 채굴도 못하게 채굴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상화폐를 못 팔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블록체인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혁신을 가져온다. 중앙화가 아니고 탈중앙화 혁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탈중앙화 혁신은 책이 인터넷에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탈중앙화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가끔 블록체인의 킬러 앱이 뭐냐, 뭐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냐를 얘기하는데, 제가 DID 얘기했죠. DID가 아마 킬러이 될 것 같아요. DID는 아마 이제 공인인증서 제도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증회사들이 지금 막 서로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패스라고 해서 통신사들이 요새 패스하면 자기 인증하고 있는데 패스 막 가끔 떠고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지금 그 네이버에서 우리가 QR코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인증이에요.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블록체인 탈중앙의 장점은 뭐냐면, 자, 통신사가 됐건 네이버가 됐건 내 정보를 지가지고 있고 내가 똑같은 정보를 내가 어디 다른 데 가지고 회원가입 하려고 그러면 그 정보를 쓸 수가 없죠. 다시 내가 메모장에 있는 거다 카피하고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되는데, DID가 있으면 내가 이거를 딱 가지고 양식을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내 DID 아이디를 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정보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탈중앙화거든요. 그래서 중앙화를 못하는 탈중앙화는 이 DID 같은 이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블록체인이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차를 가지고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 근데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에 빈자리가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주인만 알면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은데 1시간만 그걸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경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앱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기술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자동 계약이라는 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거기다가 프로그램 몇 줄만 넣으면 내가 만약에 주차 공간이 필요했을 때 내 걸 갖다 다른 사람한테 줘. 그럼 다른 사람이 사고 싶으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 들어가서 돈만 지급하면 딱 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우리끼리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가 있으면 우리끼리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게 블록체인이다. 어떤 거래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제프 베조스는 책에서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인터넷 기업이 된 것처럼 블록체인으로 어떤 분야에서 탈중앙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부산에는 기회가 있는 게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블록체인 특구 비즈니스 만들어가지고 그 규제 샌드박스나 뭐 이런 거 신청을 받으시면 바로 투자가 나옵니다. 그걸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금융위원회에 규제 샌드박스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 시스템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없어요.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6개월 안에. 지금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 허용해 주세요.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웬만하면 금융에서는 허용 안 해주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올라왔을 때 제가 열을 내면서 무조건 허용하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그 카사코리아라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카사코리아. 이게 부동산 블록체인 앱인데 빌딩을 쪼개서 팔기 이거 한 거예요. 지금은 빌딩 쪼개서 못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안 사람, 어느 사람만 가서 공동소 이거 되는데 5만 명이 빌딩 하나 하기 뭐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큰 빌딩, 대우 빌딩 있죠. 그거를 한 명이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5만 명이 쪼개서 하면 뭐 1,000만 원 정도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블록체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자, 소유권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블록체인하고 있으면 내가 장부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딩을 가지고 꼬마 빌딩을 쪼개서 팔게 하는 카사코리아가 금융에 올라와가지고 통과됐어요. 금융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위험할 때는 가상화폐 들어가는 거 아닌데 제가 가상화폐 전혀 없고 위험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통과됐어요. 그렇게 하고는 아직도 시스템 못 만들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만들었어요. 그게 2년 전인가 그래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블록체인에서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인터넷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뭘 하거나 그걸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사코리아 지금 앱이 나왔어요. 이제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요새 꼬마 빌딩을 사고 싶은데 꼬마 빌딩 적어도 뭐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4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그런 게 쪼개 팔기가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강점은 그런 데 있다는 걸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존이 이제 그 제프 베조스 시작한 창고입니다. 이 창고에서 했는데 지금은 월마트의 온라인 매출보다 6배 많고요. 오프라인에서는 8배 적죠. 8배 적은 온라인에서는 6배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강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월마트는 그러면 인터넷을 활용할 줄 모르냐? 알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을 팔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기업의 문제점인데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의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새로운 거 해봅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이 반대해요. 그럼 새로운 거 못해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온라인으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냐면 기존 오프라인에서 힘 있는 아내 임원이 절대 이쪽을 온라인에서 제품 팔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는 못 하는데 해서 지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아마존 보호까지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말은 롱테일 법칙입니다. 상위 20% 상품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이게 전통적인 비즈니스예요. 우리 이만 팔면 돼요. 이건 안 팔아요. 네. 그런데 롱테일 법칙에 가면 이거만 파는 게 아니고 이걸 팔아야 돼요. 이게 쭉 무한히 가면요. 이거의 면적이나 이거의 면적이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한히 갈 수 있느냐? 매장에 제한된 면적으로는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 된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의 롱테일 법칙이에요. 블록체인의 법칙을 하나 만들면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되는 거죠. 이게 탈중앙화 법칙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다고에는 전통적인 회사가 필름이 없어지면 거의 망하다가 뭘 하나 딱 얘기했냐면 코다고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진을 구매자가 인하면 사진작가에게 저작권료 지불 이거 하나로 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안 될 때는 그 비즈니스를
뭔가 온라인이나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저작권료 지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저작권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카피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이동시켜줍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마크 이에서 이야기했던 인터넷 오브 밸류예요. 지금 떠 있는 정보는 레거도 아니고 그냥 한 서버를 가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밸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밸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동시켜주는 게 블록체인이다. 물론 인터넷하고 이동하고 있죠. 근데 파는 게 아니에요. 내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팔게 해주는 게 블록체인은 장부에서 다 같이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장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전파하는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가 미국에서 1994년에 10% 정도의 가정집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이게 80%까지 가는 데는 거의 15년,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거의 15년 이상 걸려서 이게 전파됐죠. 이때가 인프라가 인터넷 선이 깔려야지 인터넷 비즈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블록체인을 보면 뭐냐, 블록체인 플랫폼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은 뭐냐, 이더리움, 이오스, 이게 크게 대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렉자라는 것도 있어요. 블록체인 강의를 들으셨다 그러면 블록체인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더리움, 이오스, 하이퍼렉자 이 세 가지만 알면 블록체인 전공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산이 돼 있어야지 이 플랫폼을 타고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려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4, 5년이면 깔릴 거니까 이 깔릴 동안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올라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퀴즈를 했는데 상품은 없지만 우리 센터장님이 또 상품을 내놓으시라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세계 그 10대 기술, 신기술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중에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어떤 게 블록체인이 같아요? 제가 아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고 했어요. 탈중앙화 분산장부라고 그러면 어떤 게 탈중앙화 분산장부처럼 보입니까? 혹시 중앙상단 아닙니까? 중앙상단 이거요? 네. 어떻게 하셨지?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한 10번은 한두 명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달러, 네. M, 네. 중앙에 있는데 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손잡고 와. 있는 제가 하시네요. 디자인이 네, 맞고라는 회사가 블록체인 기라성 같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기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안 맞았어요. 네? 그래. 그만하면 안 됩니까? 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10분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거. 얘 복자를 싣고 있네. 진짜 이거 잘 못 맞추세요. 진짜 잘 못. 블록체인 하면 보통 이거야 이거. 뭐 체인은 체인이잖아. 생겼잖아요. 저 흡이잖아. 이건 뭐 카본인가 그래요? 나 불꿀바이. 네. 밥을 좋아하시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은행 필요 없이 우리끼리 거래하자. 그럼 잘그랬죠. 근데 잘 몰라요. 잘 그래. 이거 인공지능 같아요. 인공지능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네. 인지. 하여튼 블록체인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좋은 이야기니까 알고 하고. 블록체인이 뭐냐?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중개자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직거래 장부, 피어투피어는 피어는 이제 개인과 개인, 퍼스널, P2P라고 해요. P2P 거래라고 해요. 이걸로 저는 블록체인은 다 설명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은 다 된 거예요. 중개자 없이 우리끼리 서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직거래 장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블록체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고 중개자 없이 하려고 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책에서 시작했듯이 사람들을 확산시키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뭘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거,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 거 하나를 시작하고
블록체인으로 넓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CCTV는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중개자가 없어도 내가 소유권을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할 때 중개자가 있는 거는 중간에서 다 봐주고 하잖아요. 이 사람 맞는 사람이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과기정통부에서 부동산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개발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난리 났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들고 해놨어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우리 중개인 없다는 얘기 절대 한 적 없어요. 이렇게 공문을 썼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중개인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2의 타다 사태가 나올까봐.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목요일날 인터뷰할 때도 블록체인으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개인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중개인의 역할은 뭐냐면 물건이 있다고 해도 내가 개인과 개인 간에 그냥 거래하는데 이 물건이 어떤 건지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예요. 전문가는 중개인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썼는데 그 과기부에 담당 사무관이 연락와가지고 이거 빼주세요. 그래서 중개인이 없다라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역할이고 나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중개인이 없다는 글자만 빼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으면 그걸 가는 게 중개인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중개인들의 역할을 찾고 하는데 중개인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중개인 없이 소유권 이전 어떤 거?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자산, 잉여 자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파일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일콘이라는 회사가 2천억을 3년 전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파일콘 ICO 팔고 아이디어 별거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하드디스크, 잉여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코인을 주겠다. 내 PC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40기가인데 20기가는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3천억을 모은 겁니다. 별거 아닌 거죠. 블록체인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드디스크를 다 소유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사람들이 그 파일콘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쓰려고.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파일콘을 보고 또 뭘 생각했냐면 공유 택시, 우버 있잖아요. 우버가 돈을 엄청 뺏어가거든요. 운전사들한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욕 택시 운전사들이 옛날보다 다 굉장히 안 좋아졌대요, 지금. 네. 그래서 그 개인 택시 면허, 미국에 있는 뉴욕의 개인 택시 면허가 그게 2억에서 2천만 원 떨어졌어요.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자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버 같은 경우도 중앙화된 차량 공유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에서 우버 같은 거 만들어보자. 하긴 이스라엘 라조즈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텍사스, 미국 텍사스 가보면 아케이드 시티라는 회사가 우버를 대신해서 탈중앙화된 택시 공유를 하겠다.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중개자가 없으니까. 이 블록체인은요, 주인 회사가 없어요. 그냥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픈소스로 나와요, 오픈소스. 그래서 주인이 없는 게 되고, 중개를 내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인이 조금 있긴 해요. 완벽한 탈중앙화는 불가능하겠죠. 약간의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 탈중앙화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비용도 낮출 수 있고, 중개를 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중개 뺀다고 하면 가격이 난리 나니까 이런 얘기 아무도 못하지만, 오늘은 비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할 수 있냐? 여러분들 이 뉴스 한번 떴는데 잘 눈여겨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듀스 X101이라는 얘기가 아이돌 그룹을 막 투표를 받아가지고, 그걸 점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뽑다 그랬는데, 점수 쭉 투표 딱 하고 뽑는 건 자기 마음대로 뽑았죠.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시점에서 블록체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라인 투표하면 아무도 거짓말 못해. 왜? 모든 사람이 다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다 공평하게 가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엠넷이 서버를 딱 가지고 있고 자기가 조작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다 같이 가지는 거죠. 네.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투표하는 거예요. 그럼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가야 될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좀 자본금이 좀 있다. 이러면 저는 이 방송사에다가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무료를 해줄게. 이거 빈손 하나 만들어 무료를 해주고 투자금 받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방송사 이메일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만들어놓고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구글도 있잖아요. 수익이 우리 전 세계인들한테 돈 받는 거, 전 세계도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광고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결국은 수익을 소비자한테 받지 말고 광고나 이런 모델을 받아야 된다. 블록체인이 딱 좋아요. 네. 이거는 방송사에 안상 있으면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한 블록체인 모델이 쓸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과기정통부 기술발전 전략에 나와 있는데 금융 분야, 의료 분야, 콘텐츠 분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썼을 때 킬러이 되느냐 이건 두 번째인데 쓸 수 있다는 건데 이 중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잘 알고 어떻게 소비자를 끌어모아서 플랫폼을 만드는지 안다. 그 플랫폼에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가턴해서 만든 곡선인데요. 이 곡선을 보면 이제 뭐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게 순서를 딱 보시면 돼요. 처음엔 IoT를 블록체인으로 했다가 뱅킹 쪽으로 했다가 ICO 쪽으로 갔다가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광고 쪽으로 갈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이 아마 좀 빨리 수익성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가상화폐 ICO는 이제 벌써 왔죠. 이제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비트코인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큰 비트코인에 공유하는 게 2014년도 이더리움이라는 이렇게 생긴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고요. 그 이더리움의 속도가 약간 느리다. 이렇게 나온 게 이오스라고 하는 3세대 2017년에 나왔죠. 이오스. 근데 앞으로 뭐가 나올지는 기대해서 봐야 돼요. 이것들이 플랫폼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 플랫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가상화폐를 알고 있어요. 이더리움 가상화폐지. 이오스 가상화폐지.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아니고요.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가상화폐 이름이 똑같을 뿐인데 이걸 가상화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인을 전송하는 것만 했다가 해외 송금하는 거 나왔다가 그다음에 컨텐츠 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나왔고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유명한 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에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만들어서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보내서 우리 다 같이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자동화된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잘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더리움은 계속 엄청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비탈릭 부테인이라는 얘를 만든 20살밖에 안 된 애가 지금 최고의 교훈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음원 저작권 시장에서도 우저나 이렇게 뮤직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익을 받느냐? 지금 저변이 확대 안 되면 수익이 없는 아마존이 수익 못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회사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마존도 94년도에 만들어지고 2004년도까지 돈도 못 벌는 회사였거든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랩스터 소리가 망했죠. 저작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소비자들의 미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음원이 있으면 난 내 소유권만 있어서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다. 이런 블록체인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세요. 사람을 끌어모아 플랫폼 만들면 이거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 미래의 IT 세계는 플랫폼 사업인데 구글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 플랫폼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플랫폼으로 걔들을 끼기 힘들고 우리가 한국이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운동장을 바꿔서 싸워야 되는 게 블록체인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는 IT 공인들하고 싸우는 방법을 블록체인을 가져와서 혁신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진로라는 부동산 중개회사, 은행 이런 것들 다 블록체인을 다 바꾸겠다 해서 나온 것들이 오픈 바자라는 라주즈, 아키드 시티, 슬락닷, 디튜브, 렉스라는 부동산이나 플리비우스나 은행 이게 다 블록체인 기반을 만드는 은행들이고 지금 몇 년 안 되죠. 이것들이 10년 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 되고요. 10년 있을 때 과연 얘들 대신에 딴 놈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아마존 대신에 아까 위에 코스모닷컴이 있었는데 걔는 식료품에서 실패했는데 지금은 아마존 식료품 배달료가 성공하고 있잖아요. 클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돼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시점에 뭐가 될지를 잘 찾아보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블록체인.
블록이 있고 이게 체인 연결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몇 년 걸렸는데 저는 그림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찾아보니 인터넷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냥 천재다 천재. 블록체인에 이때까지 누구도 블록체인이 뭐라고 설명시켜봤는데 그다음에 여기 해시값 이걸 아셔야 돼요. 해시값 이게 체인 연결되어 있죠. 소프트웨어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건 없는데 왜 연결되어 있지? 이 해시값이에요. 이 블록의 해시값이 그 다음 블록에 들어가 있고 이 블록의 해시값이 그 다음 블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해시값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이 값이 그 다음 블록에 있고 이 값이 그 다음 블록에 있어요. 그 다음 블록 아무도 이걸 깨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블록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네? 해시값은 뭐냐?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그리는 블록인데 이건 아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전 블록 해시값 여기 있던 게 여기 다음에 들어있고 다음에 들어있고 다음에 들어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데이터들이 쭉 쌓이는구나. 이게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이제 장부를 쓰는 방법이 이제 블록 하나 만들고 블록 하나 만들고 블록 하나 만들고 블록 하나 만들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도 유연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시값이 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착한 가사 앞에는 블록체인 살린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내가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가상 앞에는 P라고 그랬어요. P. 이런 이야기 하면 가격을 때려주면 이걸 보고 책 있는 이야기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제 말년이 다 되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면 옛날에 책에 있던 건데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옛날에 약간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 문장에서 이걸 해시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시 펑션, 해시 함수를 집어넣으면 여기 아웃풋으로 나와요. 이 문장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문장에 점을 하나 뺐어요. 변조식이에요. 변조. 그럼 그 값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인간이 봤을 때 야 이거 하나 고쳤어요.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다 해보세요. 이러면 하나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양쪽 비교해봐야 돼요. 컴퓨터는 해시값 딱 집어넣으면 딱 이게 바뀌었어요. 오케이 유연적. 이 해시값은 이렇게 미대한 겁니다. 그죠? 우리 해시값만 있으면 뭐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검사해보면 1초도 안 걸려요. 이게 보안학자들이 해놓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해시값 어디 쓴다고 했죠? 자, 요거의 해시값이 그 다음에 요거 해시값이 요거 바꿨다. 딱 보면 뭐 바꿨네. 이건 가짜 블록이에요. 이변적. 그죠? 이게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이거는 아는 블록체인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제 수업 끝났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해주세요. 뭘 알고 싶은데?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 들었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존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개인 양쪽이 있어요. 중개인, 구매자와 판매 중개인. 뭐 네이버 쇼핑이 중개인이겠죠? 그래서 금융이 있어요. 카드. 항상 이게 중개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블록체인이랑 소프트웨어 대신 바꿔놓으면 아무도 필요 없고요. 우리끼리 그냥 거래하면 돼요. 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자동화된 거래에서 그냥 좀 거래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이게 블록체인 핵심이에요. 이제 아무도 필요 없다. 이렇게 금융사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우리도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막 신문에 막 내고 하는데 사실 아무도 안 해요. 네. 설마 블록체인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문제, 이건 어렵긴 한데요. 트릴레마. 트릴레마 문제는 이게 중앙화제를 깬다는 거는 분산시켜야 되는데 너무 분산시키면 계산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완전히 분산을 못해요. 그게 탈중앙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막 나눠지면 이 중에 나쁜 의도로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걸려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탈중앙화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 20명 가지고는 사실 한 10명이 작당하면은 나머지 10명은 바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000명 모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5,000명을 꼬시는 것이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작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확장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 처리 속도가 지금은 한 200, 1초에 200 정도가 최대치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많은 사람이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1초에 뭐 1000건도 나올 수 있고 10,000건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됩니다. 이게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공개가 돼가지고 하면 난장판이 되겠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탈중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약간의 지금 그 갈등을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이슈들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 초당 거래 속도. 요거를 어떻게 높여야지 많은 거래가 될 때 다 받을 수 있냐.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지금 현재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문제고요. 근데 블록체인 이렇게 하면 사실 요거나 전문가 될 수 있는데, 이 블록체인 하면요, 오해가 뭐냐면, 블록체인 하면, 일단, 조작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작이 불가하다. 근데, 완전히 탈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는 그래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주권을 다 나눠주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부 대표 선수들끼리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가 아니다, 조작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구글 같은 하나의 회사가 지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회사가 나눠 지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블록체인 하면 보안이 강화된다고 해요. 아까 일면적 관계되는 건 보안, 전체 보안이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해킹하고 이런 거 절대 못 막는데 보안이 강화된다 그러면 외부에 뚫리고 이런 게 전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 블록체인을 잘 모르고 하는 오해들 이런 것들을 좀 복제해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진대리 장관이 블록체인 협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KBS 나와서 한번 10분 토크쇼가 그냥 나왔어요. 블록체인 협회장으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 블록체인을 또 이거는 보안이 강화되기 때문에 보안에는 전혀 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블록체인이 어려운 거예요. 정보를 바꾸는 것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원산지 증명, 그다음에 내가 부동산 등기 이런 걸 대법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블록체인 장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킹할 수 있냐? 해킹할 수 있어요. 해킹하더라도 정보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는 보안을 강화해서 블록체인 도입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문제가 생기니까 가상화폐는 가치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1원에 1코인 이렇게 딱 고정시키자는 게 스테이블 코인. 1달러에 1 USDT에 고정시키는 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정부에서 허용해 주지 않아요. 각국 정부들이. 왜 그럴까요? 기존에 네? 기존에 통화화폐가 있었는데 통합이요? 통화화폐가 있습니다. 네. 통합회에서도 이것도 통합회로 넣으면 안 되나요? 나라마다 통화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미국에 있는 달러에 고정된 USDT고요. 이건 유로에 고정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화폐를 만든다, 리브라라는 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전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겠다 해서 무전 두드려 맞고 그다음부터는 미국 리브라, 유럽 리브라, 일본 리브라, 영국 파운드 리브라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통과됐을까요? 또 반대했어요. 왜 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달러 리브라를 만드는데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의 통제권 그건 아닌데 그것도 굉장히 크죠. 네. 통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국가의 통제 아래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급변동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처럼 투기 위험은 전혀 없어요. 딱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금본이 환율제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네. 중앙에서 금을 갖다 줘야 돈을 줬거든요. 네. 깨졌잖아요. 근데 네. 금 안 갖다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돈을 갖다 주고 발행해야 되는데 돈 없이도 발행하고. 이러니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갖고 준 거예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렇고요. 속으로 진정한 이유는 내 돈은 내가 찍어내. 얘들이 왜 찍어내. 네. 이런. 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누가 이길지 몰라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듯이 이 미국도 언젠가는 멸망을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블록체인이 새로 올라서 그냥 뭐예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여전히 이게 가상화폐가 금지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허용돼 있어요. 허용돼 있는데 뭘 허용하냐면 정권법에 따라서 허용. 정권법이 뭔지 아시죠? 정권법이 뭔가요? 네. 제가 아직 서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권법을 몰라요. 그런 게 가치를 좀더 네, 맞아요. 배치해가지고 말이 다르잖아요. 서울에서 정권법 이렇게 하면 우리 조금 아, 증권이네, 증권. 못 알아들어. 뭐 정권? 정권? 말이 통하네. 정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는 하우리 테스트라는 유명한 테스트가 있어요. 내가 그걸 발행했는데 이게 금전으로 투자하는 거다. 그 다음에 특정 사회는 공동 투자다.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을 받느냐? 이게 된다. 이러면 정권인 거예요. 그러면 가상화폐가 정권금을 받아가지고 ICO를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ICO하고 상관없이 네가 하면 돼. 그죠? 그 정권으로 인정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ICO는 이 프레임 안에서 미국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면 금지.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비즈니스 하겠어요? 미국 가는 거죠. 싱가포르 가고 홍콩 가서 ICO에서 우리나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산 블록체인 특허는 그럼 ICO 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돼. 예, 그게 특허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ICO 빼놓고 모든 다른 걸 하세요. 예. 가상화폐가 혹시도 블록체인 얼마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잉여 하드디스크를 공유하겠다. 이거 투자하세요. 투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포버스에서 핀테크 컴퍼니, 가장 개혁적인 핀테크 컴퍼니의 기존에 3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리플, 비트퓨리, 코인베이스 이제 3개 회사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 기존 이 기업들 사이에서 이 블록체인 회사들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블록체인 기업을 뽑았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기업들이 요새 이야기하는 DeFi라는 거예요. DeFi, Distributed Finance 하는 거예요. 네. Decentralize구나. Decentralize. 탈중앙화 금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DeFi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의 탈중앙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좀 재밌는 건데요. 이 회사가 아직도 이게 활동을 잘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내가 이 피노텍이라는 회사에 앱을, 이 리빈이라는 앱, 이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내가 위치 정보를 10분마다 하나씩 보내준다고 동의하면 리빈을 받아요. 네, 가상화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는데 뭐 안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저 같은 사람이 있겠죠? 네. 그 정도 가지고 내 정보 안 줄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난 저도 상관없어요. 받아요.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어디 쓸 데 있느냐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네. 자동차 공사에서 간대요. 나이키에서 데이터 달라고 그러는데요. 나이키에서. 화장품 회사에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왜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에서 왜 달라고 그러죠? 내 위치 정보를 딱 가려서. 활동 범위가 네.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맞습니다. 이 사람이 차량을 얼마나 많이 타는지를 보고 차를 별로 안 타면 보험을 깎아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뭐 보험료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 이 사람
그다음에 조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운동화를 자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 2달에 운동화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타겟 마케팅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하루에 뭐 5kg 움직였다 하는 사람은 운동화 자주 바꾼 사람인 거예요. 쿠폰 보내주는 거죠. 가장 저기 강남 도곡동에 밤 11시부터 6시까지 있더라. 이건 괜찮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좀 럭셔리한 브랜드의 왜 명품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이제 이럴 때 쓰이는 거죠.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면 돈을 주는 거죠. 보상.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뒷바위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제 이 금융 쪽 부동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아까 카사코리아 이런 외국 기업들이에요. 에너지 쪽 에너지는 지금 태양열을 막 주택에 가능하는데 태양열이 남아요. 그럼 내가 충전 많이 놓고 있어서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블록체인으로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걸 해놓게. 그러니까 팔게 해주세요. P2P로 팔아. 그럼 되겠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가짜뉴스. 블록체인이 의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가짜뉴스도 판단해내겠다. 이런 거. 퍼블리시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사가 뉴스를 올리면 평점을 이렇게 하고 이 뉴스가 얼마나 진짜인지 서로 평가를 반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아까 DID 말씀드린 DID가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이 공인정서 발급한 기간이 있었고 내가 은행에 갔을 때는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6대 공인정서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면을 하려 했는데 이제 이거 없어지고 대신에 블록체인이 대신하는 거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화된 문화에서 탄중화 문화로 대중들을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장점을 해요. 가상화폐를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가상화폐를 못 주죠. 가상 못 주니까 뭘 줘야 돼요? 그냥 내가 쿠폰을 주면 돼요. 이 쿠폰을 재원을 해서 하면 투자를 받으면 돼요. 벤처에서 내가 블록체인으로 전망이 있는 회사라고 투자를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도입한다고 막 기사가 많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기사를 보시니까 어때요? 잘한 것 같이 보입니까? 네? 네. 모바일 기반 전기차 출력 기술 블록체인 보완을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보안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서 관리 시스템을 14계열사에 정해서 관리 비용이 절감됐다? 블록체인 안 돼서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들이 막 신문을 내는 거 보면 아직도 블록체인 갈라리 모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블록체인은 정보를 이전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 공유 시대에 나오게 되면 왜 블록체인이 잘 될 수 있냐? 기존의 블록체인은 이렇게 데이터 신뢰가 부족하고 항상 데이터를 공유 중개자가 필요하고 구글 같은 데가 독점하고 있고 내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 이기 때문에 공유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중앙화 시스템은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걸 다 해결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요. 데이터 신뢰는 블록체인 장부 자체가 분산 장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데이터 독점하지 않고 다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자기 가지고 수 있는 거고 데이터를 장부에 다 기록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썼는지 내 저작권을 어떻게 다 가서 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떼기 나오고 뭐 이게 디지털 뉴딜 하면 블록체인 기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인터뷰 기사를 내가 보시면 제가 대충 조금 이야기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기술이 도대체 뭐냐? 제가 볼 때 JP모간이라는 미국에 있는 은행이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블록체인은 검증과 신뢰의 플랫폼이다. 이변조를 방지하는 2019년도까지 작년까지는 검증과 신뢰의 플랫폼을 가졌고 이제 25년까지는 뭐냐? 데이터 주권을 소유자가 직접 공개하는 시대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생각할 때는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고 나면 2030년에 뭐가 될 거냐? 피스 와이즈 디지털 에세트, 자산 토큰화는 아까 제가 빌딩을 쪼개서 한다고 했잖아요. 자, 앞으로 뭐가 될 거냐?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한번 쪼개가지고 뭐 5만 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한 번 더 쪼개. 뭐 이런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쪼개서 뭐 필요 없는데 뭐가 자산이 굉장히 크다. 공유하자. 못 믿겠다. 뭐 이런 거는 쪼개면 됩니다. 네. 모든 자산은 다 블록체인에 들어간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그걸 쪼개지 않습니다. 우리가 쪼개면 되거든요. 우리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갈 건데 지금은 가상화폐 시대에 머물러 있었고 앞으로는 데이터 주권이 우리한테 오는 걸로 하는 게 익숙해지고 나면 내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이제 팔자, 피스 와이즈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방향을 염두에 두시고 이 블록체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블록체인이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프로차트를 보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데이터, 내가 지금 하는 이 비즈니스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게 성공할 거냐 말 거냐, 6가지 단계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데이터 공유가 목적이 맞느냐? 데이터 공유가 목적이 아니다. 하면 안 돼요. 자, CCTV를 제가 블록체인하고 왜 오르지만 CCTV를 막 데이터 공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련도 방지하고 뭐 미력을 갖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잘못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잘렸죠. CCTV. 가져가는 데이터를 둘이서 데이터 공유하는 거는 중앙 CCTV 제일 잘해요. 내가 불가능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궁금이면 달라고 그러면 그래, 돈 좀 다 보내줄게. 근데 한 100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려워. 이거 어디냐? 부산이 가장 많이 해요. 물류 있잖아요. 물류. 와, 막 이게 해외 수출하고 하는데 막 여러 사람이 막 걸려있어요. 그러면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변경을 방지하고 싶으냐? 됐어요. 블록체인. 민감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주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나 신뢰 못하겠어. 아까 프로듀스 101처럼 시청자 투표는 못 믿겠죠. 그럼 해도 돼요. 마지막에 사용 기록이나 이력을 추적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수대를 판단해가지고 예스 되면 블록체인 비즈니스 데이터 후보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발표는 다 끝났고요. 지금까지 듣다가 질문 드시면 뭐든지 하십시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 초반부터 좀 걱정인 게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이 가다 보면 기존의 어떤 제도나 그 토착화된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충돌이 좀 많이 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극복을 시도하려면 이런 작은 사업체가 시작하면 힘들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규제 특례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위도 있고 과기부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일단 승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쉬운 거를 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필요한 쪽. 네. 그러면 약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대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중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벌고 싶어서 비즈니스 모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블록체인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안 되는데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빌딩 쪽에 관리 수요 있거든요. 그거 같다는 거죠. 네. 근데 규제가 있어서 지금 못한다? 특례를 받으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가 막 들어와요. 카자코리아도 회사가 자본금 2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했거든요. 한 달에 70억 투자받았다고. 오, 금융위에서 승인해준, 인정해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부의실에 막 달라들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ICO 이런 거 괜히 힘들게 하지 마시고 투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코인을 팔아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고요. 정상적인 벤처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가지고 크면 되거든요. 지금 같은 환경에는. 그래서 특례,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 있잖아요. 가상화폐 빼고는 아마 대충 해줄 거예요. 네. 그런 걸 내셔가지고 부산의 특구의 비즈니스 모델에다 한번 받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은 또 못하고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만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블록체인의 그 유전자가 불가능하다지만 최초 원데이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좀 제가 아까 이야기를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이게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저 스마트 카드 오라클이라는 게 있죠. 예. 자, 블록체인, 오라클이라는 건 블록체인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오라클이라고 해요. 우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오라클이 왠지 모르겠는데 오라클이에요. 블록체인 안에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 외부에서 가져올 때 오라클이라는 기술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외부에서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올 때는 이 회사 같은 솔루션들이 어떻게 해결해줘요. 진위를. 자, 이제 블록체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원 데이터가 잘못됐다. 그거는 이제 아까 여기서 이 블록 하나씩 만드는 시간. 자, 이 블록 하나 만들고, 그다음 하나 만들고, 그다음 하나 만들면서 누가 검정을 해요, 검정. 여기에 누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검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검정하는 사람들이 다 검정을 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번 검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바뀌면 체인에서 체인이 깨지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저 온라인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추천 책이나 교육 프로그램 사이트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좀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이요. 착한 가상은 블록체인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설명해달라고 제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착한 가상 앞에는 블록체인을 사는 이게 블록체인 책이요. 이 블록체인 어려운데 뭐냐면 이게 기술이면서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버리니까 이게 기술자들이 자기 비즈니스 전문가도 아닌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비즈니스는 틀리거든요. 이게 오해가 한번 생기게 돼요. 또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용어를 설명을 다 해봤더니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내가 해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친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잘 모르면서 블록체인이 해시값으로 다 해결되는 날 블록체인 다 알아서 이제 경영하는 사람들, 경영과 출신들.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블록체인 막 아무 데나 막 갖다 써요. 뭐 도깨방망이처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책도 쓰는 것도 그래요. 비기술자가 기술자 부분에 들어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책이 어떤 건 막 기술적인 코딩 쪽으로 막 까있고 어떤 건 또 블록체인 기술적인 거의 없고 막 이쪽으로 막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막 균형 잡힌 책이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추천해드리기 좀 그렇고요. 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도 그 안에 강사가 누군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강사가 어떤 법학과 출신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막 나오고 그래요. 왜? 탈중앙과 관련된 뭐 이런 걸 가지고 문화가 바뀌니까 좀 책 한번 읽어보면 다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드린 기술적인 것도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기술 이슈, 트릴리언 이슈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인사한테 필요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린 거예요. 근데 기술이 들어가면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IT면서 비즈니스면서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어디다 블록체인을 써야 되나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오늘 인터넷 봤더니 지금 비트코인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10년 뒤에는 15억이 된다고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비전이 10년 뒤에 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의 연료가 확대될까요? 배우고 싶은데. 진짜 그거는 비트코인의 잘못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 될 것 같아요? 10년 뒤에. 저는 공격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을 가지고 비난하는데 비트코인이 왜 그만큼 가치가 되냐? 삼성전자 주식은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는 그럼 지금 60만 될 거라고 알았냐? 100만 될 거라고 알았냐? 그때 4만, 아예 2만 원이 됐는데 팔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니까 상품이에요. 수요자가 있으면 올라가고 수요자가 없으면 떨어져요. 근데 뭐는 제가 확신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끝까지 잃지 않을 것이다. 기축통화로서. 가상화폐 기축통화예요. 가상화폐 달러, 우리가 법정화폐 기축통화 달러잖아요. 달러의 가치는 무궁하게 올라갈 거예요. 미 제국이 망하지 않으니까. 비트코인도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 금액은 한 700만 원 밑에 떨어지면 사면은 좋을 것 같고 한 1200이 올라가면 팔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약간의 금액은 있는데 저도 귀찮아서 사진 안 해요. 네.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내가 돈벌이가 다 같아가지고 그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그 정도. 2천만 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때는 좀 ICO가 허용이 좀 되고 블록체인이 필요성이 대중이 좀 많이 느끼고 가상화폐가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비트코인 기축통화에서 참 올라가겠죠. 그 시점을 저보고 예측하라고는 좀 모르죠. 왜냐하면 아마존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누가 아무도 모르지.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니콜라가 그렇게 내가 누가 알았겠어요. 더 심한 거 있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뭡니까 그게? 네. 당신에게 주식 뭐 언제나 4조라고 그랬다. 주식 오늘 하면 3조 했다. 오늘 2조 된 것 같은데. 네. 뭐 왜 그래요? 그러면 다 못하잖아요. 근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그럼 그걸 욕 안 하냐고요. 네. 그 부분에서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상화폐라는 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기축통화도 그렇고 그 기업의 어떤 그 주식이라는 게 유한하지 않습니까? 네. 근본이 때는 지구상에 있는 금을 토대로 해서 그 금의 가치가 매겨져 있고 네. 그 이제 금에서 지금 이제 금태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제 달러라는 게 어쨌든 유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유한성을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나 이제 권력자들이 통제를 하는 건데 네.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아니 이게 어떤 금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인데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거기서 나오는 코인들이 왜 유한할까라는 게 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채굴이 쉬웠는데 후반기에는 채굴이 이게 어려워지고 예. 이 데이터인데 왜 그렇지? 아, 네, 그게 저 되게 궁금했는 궁금했어요. 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해시 함수를 푸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은 간단해요. 이 앞에 숫자가 0이 5개인 것보다 더 작은 숫자를 제일 먼저 찾아놓으면 채굴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숫자를 막 돌려보는 거죠. 아무 문장이나 막 넣어보면 나오겠죠, 이게. 막 돌려보다가 앞에 0이 5개 딱 넣으면 내가 채굴한 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채굴이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 한 개를 딱 씌워놨어요. 사토시라는 것도. 네, 더 이상 채굴 못해요. 사토시 굉장히 천재인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그 가상화폐가 내가 나타나지 않고도 이 가상화폐, 이 커뮤니티, 비트코인 커뮤니티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채굴이라는 거 하나 해놨고요. 2,100만 개짜리는 이더리움은 그런 거 없어요. 자, 많은 가상화폐들이 무한히 발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게 데이터니까 어떤 달러처럼 그 권력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아닌 지금 이더리움도 시작해서 또 새로운 누군가가 그러면서 또 계속 만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축통화에서 그 가치나 아니면 이게 그 희귀성을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아, 그건 달라요. 네. 기축통화가 되는 자리를 왜 차지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초창기에 가상화폐 그래프에 들어가는 가상화폐를 살려고 하면 비트코인이 있어야 돼요. 아. 원하는 못 사요. 우리나라 돈은 못 사요. 그러니까 채굴한 사람한테 사야 되는 거죠. 채굴해서 못 사면 안 되죠. 그럼 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거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어. 그러니까. 처음에 피자 2판, 오케이. 10,000 BTC 줘. 그런데 나중에는 피자 2판 0.0001 BTC 줄게. 다른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가상을 사기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있어야 된다. 그 ICO도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으로 받아요, ICO를.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토시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토시가 인터넷 뭐 11년 동안 오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 브루린 특구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만듭시다 그래도 그럼 돼요. 자, 부산의 건강을 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우리가 스토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식당에 가면 5% 할인해줄게. 이 가상화폐 쓰면 사람들이 막 때려치고 몰려고 우리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잘 생각하면 돼요. 네. 실제 코인 수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뭐 한 3만 개 있다 그러죠.
그 코인과 코인 간의 등가나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그럴 수 있어. 사실 이거는.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주식 거래 같은. 주식은 똑같아요. 근데 주식은 이제 제가 아까 하위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미국에서는 그걸 증권으로 주식으로 인정해주면 하위 테스트를 통과한 거고 못하면은 아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해줘요. 그냥 통신 판매는 돼요. 그래서 금융업이 아니에요. 네. 상품 파듯이 팔아, 그렇게 좋다 이랬는데 사고 터지니까 이제 뭐 특검법이라는 걸로 걔를 올라갔죠. 이제 특검법이 금융회사를 대상화하는 법이 아니고 거래하는 것들을 돈을 쓰니까 니들이 신고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특검법이 뭐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뭐 수용해주겠다 뭐 이런 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사 코리아 이렇게 예. 해주셨다 했는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빌딩을 쪼개서 이제 판매하니까 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투자하게 되면은 이 까사 코리아가 얻는 거는 이걸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은 네.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네. 이거는 다 공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그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근데 구글처럼 이 플랫폼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예. 광고를 할 수 있겠죠. 네.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이제 들어가가지고 빨리 들어가가지고 나 빌딩 여기 2,000분의 1 지분이 있어 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파는 수수료도 있을 거고요. 예. 그죠? 판매 수수료. 네. 예. 근데 많이는 못 받겠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네. 직접 사고 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사람들이 좋으니까 이제 또 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블록체인 돈 벌자는 사람이 저한테 막 주위에 막 달라고 하는 얘기가 분양 정보, 분양 아파트 뭐 다른 곳에 예. LCT 분양한다 이렇게 하고 홍보비만 해도 거기에 보통 한 1% 정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2천억이면 20억, 예. 2조짜리면 200억이잖아요. 홍보비가 그렇게 나간대요. 그 홍보비 하는 게 분양을 한다고 사람들 알려가지고 분양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쫙 올리면 그걸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 공부하는 걸 해보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 많아요. 근데 플랫폼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플랫폼 시대잖아요. 예. 블록체인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8분이 계셔가지고 질문을 또 네.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나 뭐 조건이나 전공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세요. 피해 얘기 다 하시네요. 저를 가까이 지내시면 된다고 해요. 블록체인을 하려고 일단 기술을 좀 알아야 되고요.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좀 알아야 되고 이게 내가 어떤 플랫폼 쓸 건가, 이더리움 쓸 건가, 이오 쓸 건가, 하이프렉스를 쓸 건가, 아니면 내가 새로 만들 건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가 블록체인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기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진 영향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게 뭐냐? 사업이 실패해서 연락처 보내달라고 하시고 연락 나중에 뭐 네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들으면 항상 계속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힘든 게 데이터하고 암호화폐의 관계였는데 아까 리브인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보를 촉진시키고 확보하는데 암호화폐가 아직 그런 어떤 정보 이동을 원하는 역할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 때마다 암호화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혹시 암호화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할 때마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좀 제가 아까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가장 디파이라는 걸 가지고 탈중앙화 금융,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게 제일 핫해요. 그게 어디냐면 이더리움에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이거. 컴파운드 델리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이미 있어요. 내가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단 올리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플랫폼이 쫙 많이 확산돼 있으면 그 기반으로 비행사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글 구글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로 이제 들어가는 구글 마켓인가요? 그 앱을 다운받잖아요. 네. 구글한테 먹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 주인이 없어요. 구글이라는 게 없고 이들이나 플랫폼이 있을 뿐이고 내가 올리고 사람들이 거래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있겠죠.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플랫폼들은 거래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해요. 저는 그 가상화폐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페 가치다 보니까 플랫폼이나 인식보다는 카페 거래하는 데 너무 빠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다 플랫폼인데요. 자꾸 가상화폐를 자꾸 보니까 이게 자꾸 예, 이해가 확실히.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고 뭐 이게 나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기술을 대변하는 이 어디가 이게 어디가 있는데 아까 이오스하고 예, 이들이 뭐 이 다음에 있나 봐요. 이 앞인 것 같은데 여기인가? 아닌데 제 앞인가? 하여튼 이더리움도 플랫폼이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 디파이라는 금융도 많이 있어요. 그게 제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더리움 문제점은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이라는 그 창시자가 우리가 이더리움 2.0이 올 거라고 그랬는데 2.0 할 거라는데 2.0 만들겠다는 게 2년이 지났거든요. 그만큼 속도가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언젠가 하겠죠. 근데 그때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이 치고 들어오면 잘 못 따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더리움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에서 그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고양이 한때 2억인가 3억까지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고양이를 살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게임. 네. 고양이 살아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뭐냐면 온라인 게임 있잖아요. 뭐 어디 A 플러스 강화금인가 뭐 잘 리니지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3억이래요. 블록체인은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에서 그걸 등급 심사를 안 해줘요. 사행성 조작한다고. 그걸 또 넘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건 직접 하게 하는데 블록체인으로 올라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니까. 당연히 그 두려운 거예요. 가상화폐 들어갔다가 괜히 국민들 욕먹을 거 아닌 것인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도 지금 블록체인 특구에서 한다는 게 바우처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거든요. 바우처래요. 이게 지금 다 그냥 플랫폼이에요. 비트코인 플랫폼이고요. 이더리움 플랫폼이에요. 이오스 플랫폼이고 리플 플랫폼이에요. 네. 가상화폐는 여기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상화폐는 사실은 저는 블록체인 만들고 가상화폐 하지 마시고 그냥 원화로 하셔라. 원화로. 왜 가상화폐를 하려고? 요새 온라인에서 돈 벌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요. 저를. 그냥 팔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팔고 도망을 못 가니까 정말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망 안 갈 거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착한 가상화폐는 정부가 그것만 조지면 된다. 위에서 뭘 모든 가상화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 질문 없으신가요? 일단